테스트 시즌 4 레벨 2 2회차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세현이라고 하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같이 봐봅시다. 먼저 1번 문제를 볼 건데 1번 문제에서 지금 도형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다음과의 넓이가 지금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구하기 쉬운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넓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이 될 거야. 근데 넓이의 비율이 1대 3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곱하면 돼? 4분의 1 곱하시면은 우리 뭐 구할 수 있죠? 그쵸? 여기 밑에 있는 요 모양의 사다리꼴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의 넓이가 그러면 얼마가 돼? 9가 되겠네. 근데 내가 높이는 알고 있지만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될까? 그렇지. 미지수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작은 변의 길이를 A라 두고 큰 변의 길이를 B라고 놨을 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녀석이 얼마가 될까? 3이 나오시게 되겠죠. 자, 이를 활용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형에 대해서 제시됐을 때 닮음을 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으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실제로 저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지? 그치? 1대 4 닮음이 될 거야. 왜냐면 여기의 길이가 2가 되고 이 전체의 길이는 8이 될 거니까. 그러면 A와 B의 비율마저도 몇 대 몇이 될까? 1대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비례식에 의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B는 4A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그대로 A 더하기 B에 집어넣게 된다면 5A는 3이 될 거고 A라는 녀석은 5분의 3 그리고 B라는 녀석은 5분의 12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뭘 구한 거야? 점 P, 점 Q의 모든 좌표를 구했으므로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가 제시됐고 그 넓이의 B가 제시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치? 구하기 쉬운 녀석으로 들어가는 게 정석이 되겠죠. 정리하시고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즌 1회차에서 제가 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얘는 제곱이 아니죠. 그럴 때는 언제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라는 녀석의 최소는 대각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죠. 대각선의 교점일 때. 누가? 점 P가. 이때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점을 대강 찍어보게 된다면 A가 한 이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이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이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라는 녀석은 한 이쯤 있겠죠. 그랬을 때 언제? 그치,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구해주게 된다면 직선 AC는요, Y는 기울기 얼마? X 변화량은 8인데 Y 변화량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4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BD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X 변화량은 얼마? 5고요. Y 변화량은 5가 되니까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6 두 녀석을 갖다 해서 교점 P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정리해서 넘어가면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떠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점 좌표 구해보세요 라는 거하고 사실 동일한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항상 면밀하게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어딘가 A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서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B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삼각형 OAC의 넓이가 33이다를 알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고요.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는 8,6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공식들을 알고 있으면 좋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인 신발끈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거냐면 신발끈이라는 녀석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된다면 한 점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O가 되고 원점이 되고 어떠한 점의 좌표를 x1, y1 어떤 점의 좌표를 x2, y2 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점 C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있어? 그치? OB의 연장선, 즉 직선 OB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 OB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내가 C점의 좌표를 a, 마이너스 2a라고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발끈 공식에 의해서 이 녀석은 2분의 1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6a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3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그치? C점의 좌표를 내가 구한 거하고 다름이 없네요. 그럼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찾을 때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 구하고 밑 구하셔도 되지만 이걸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자취의 방정식의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 변수를 누구로 잡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니까 점 A는 2,4고요. 그 다음에 3x-y 더하기 2는 0 위의 점에 P에 대해서 뭐한데? 선분 AQ가 2대1로 내분한 점이 P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거냐면 점 Q라는 녀석을 내가 x, y라고 두고 점 P라는 녀석을 a, b라고 둬보자. 그러면 선분 A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니까요. P점의 좌표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P점의 좌표는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대로 쓰고 크로스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분의 2y 더하기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내가 분모는 3이고 분자는 2x 더하기 3분의 2y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얘네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 그치, 얘는 A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누구랑 똑같아? 이 녀석은 B랑 똑같이 되겠네요. 따라서 뭐가 성립을 할 거냐면 A라는 녀석은 3분의 2x 더하기 2 B라는 녀석은 3분의 2y 더하기 4 하고 똑같아지는데 내가 궁금한 건 x,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3x-y 더하기 2는 0이라는 점이 a, b 얘가 이 위에 올라가 있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는 거지? 3a-b 더하기 2는 0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이 자리에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요 관계식들을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뭐가 등장할까? 그렇지,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게 된다면 2x 더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2y 더하기 4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할 거며 이 녀석이 뭐가 될까? 그렇지, 점 Q가 위치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 직선의 평행한 기울기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직선까지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항을 보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점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려보자. 점 A란 녀석은 5,5, 점 B란 녀석은 2,5, 2,2, 그 다음에 C는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선분 OC 위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몇 배? 2배가 되게끔 한 녀석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는요 누굴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밑변이 될 수 있는 변 AC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럼 높이가 몇 배가 되면 돼? 그렇지. 2배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높이가 몇 배 차이? 2배 차이가 나야 돼. 그럼 내가 한번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바로 찾으신 다음에 움직여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한번 그렇게 가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방식으로 먼저 움직여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가 수직이 되겠네요. 왜? 직선 BC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은 2인데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이므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직선 AB는 기울기가 얼마? 그렇지, 1이 될 거니까 서로 수직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 곱하기 선분 AB라고 쓰는 게 가능해지겠네. 선분 BC의 길이 어떻게 되죠? 그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2루트 2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그쵸, 3루트 2가 되시겠죠?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는 6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누구? ADC의 넓이가 얼마가 되면 돼? 이거의 절반인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3이 되기 위해서 높이가 지금 얼마죠? 높이는 지금 5가 나와 있고 밑변이 얼마가 되는지만 따지면 되겠지? 내가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를 A라고 둔다면 2분의 1 곱하기 5A가 3이 되셔야 되고 A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6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점 D의 좌표는 어떻게 되시죠? C 4 빼기 D의 X좌표를 뺐더니 5분의 6이 나와야 돼.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D의 X좌표는 4 빼기 5분의 6이 되고 이 녀석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1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6번 같이 보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뭘 떠올려야 돼? 이 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는 물론이거니와 항등식으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식이 되게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K는 정해지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K로 묶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K로 묶게 된다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기억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K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K가 누가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은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을 서로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녀석을 2배 해주시게 된다면
2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그대로 나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y가 얼마가 돼? y라는 녀석은 y라는 녀석은 5,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쵸? 여기 8이잖아. 8.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라는 녀석은 6이 나오게 되겠지. 즉, 이 녀석은 항상 어딜 지나야 돼? 6, 마이너스 5를 지나셔야 되는 녀석이 되겠네. 그러면 봐봐. 직선을 좌표 평면상에서 저 점인 6, 마이너스 5를 표시하게 된다면 이쯤 있겠죠? 그러면 저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딜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셔야 되니 어쩔 수 없이 항상 사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볼게요. 이 직선은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과 겹쳐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k가 얼마면 돼? 0이면 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원점과 이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1이 되게끔 하는 K값이 한 개만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연하게도 두 개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1인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여기 거리가 1이야. 그러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되는 거리가 1인 녀석이 또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으니까 답은 뭐가 되죠? 그쵸? 기억. 혼자 1번이 되겠죠.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7번 같이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동시에 지나게끔 하는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통상적으로 이 녀석에 대한 어떠한 직선과 이 도형이 만날 수 있는 마지노선은요, 각 사각형의 꼭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봐봐. 이 mx-y 더하기 m은 0 이란 녀석 누가 변하는 중? 그치, m이 변하는 중이야. 그래서 m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얘는 몇 컴마 몇 지나?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0을 지나는 상황이 되겠죠. 즉 여기를 지나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지노선을 찾아본다면 이때가 제일 크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때. 그 다음에 언제가 제일 작아져? 그치? 가다가 여기 딱 여기 걸쳤을 때 이때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범위만 구하면 되겠네요. 사실 지나는 점의 좌표가 모두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정리하고 넘어가서 8번. 8번은 도형의 모양이 일반적인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들이나 삼각형이 아니라 구겨져 있죠. 찢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 그래서 보면은 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요렇게 반띵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반띵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하러 가볼게요. 얘들아, 일단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물론 어떻게 구해서 딱히 상관은 없어요. 한번 구해봅시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반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고 자를게.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10이니까 밑에 도형의 넓이는 72가 되겠죠? 다음 위의 녀석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4고 여기는 6이니까 얼마가 되지? 24가 돼서 이 도형의 전체 넓이는 96이 되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의 절반이니까 48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밑변이 12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높이만 찾아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높이가 얼마가 돼요? 8이 되겠지, 8. 얘가 8이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선무 CP와 BF의 교점을 Q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길이를 구해야 돼? BQ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이 도형은 지금 요 길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각익률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인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교점의 좌표를 잡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은 좌표평면 잡아봅시다.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여기가 Y축이라고 놓게 되면은 점 P의 좌표는 몇 컴마면 0,8이 될 거야. 여기는 8이 되겠죠. 여기는 몇 컴마면 여기는 12,0이 되겠죠. 여기는 몇 컴마면 6만큼 가고 10만큼 거니까 6,1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5X가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X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으니까 우리 교점인 Q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시겠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에서) 특이하게도 지금 75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셨어요. (75도라는)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75도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구하러 가봅시다. 자, 물론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보세요. 얘들아, 여러분들께서 기울기는 누구하고 똑같음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탄젠트. 탄젠트 1 되는 거 누구죠? 45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45도입니다. 얘가 45도예요. 얘가 몇 도예요? 45도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내각의 합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누구랑 같아야 돼? 75도랑 같아야 되므로 여기에 각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가 지금 3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니?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니까 엇각이 되시면서 여기도 몇 도? 3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잘 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뭐가 등장하세요? 특수각을 가지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겠네. 그럼 내가 여기 이 길이,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선분 PH를 알게 된다면 뭐까지 구할 수 있어? 그치, 삼각비에서 PQ까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PQ 어떻게 구해요? 이 PH 어떻게 구해요? PH는 사실 너무 당연하죠.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하시면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는데 그냥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사실 보자마자 2루트 2가 나오시긴 해야 돼. 몇 대 몇? 1대 2니까 선분 PQ는 4루트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75도가 나왔다. 높은 확률로 특수각과 연계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같이 볼게요. 자, 10번을 보니까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평행이 돼야 돼. 평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있죠? 얘가 P, 얘가 Q. 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여기가 R, 여기가 S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사각형 PRQS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이거 사각형의 넓이가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어? 그치,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구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삼각형 PQR 그리고 PSQ 이 녀석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그러면 밑변은 동일하시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셔야겠죠. 그때가 언제? 아, 여기서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한 순간, 이렇게 평행한 순간에서 최대가 발생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PQ에 대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러 가봅시다. 자, PQ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하셔야 돼? 기존에 존재하는 두 개의 2차 함수를 같다 라고 놓고 움직이셔야겠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은 0. 그러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하시면 x-5, x 플러스 1은 0이 되시겠죠. 따라서 P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둘 중 아무 녀석한테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된다면 1 더하기 3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점 Q란 녀석의 x좌표는 5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아무한테나 집어넣어 상관없어. 5 집어넣게 된다면 25 빼기 15, 12, 8 되겠죠? 따라서 직선 PQ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x 증가량은 6, y 증가량은 6이니까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의 직선의 기울기도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요 점의 좌표가 뭔진 모르겠으니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1인 건 확실해. 근데 뭘 몰라? y절편은 몰라서 P 라고 두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마찬가지도 내가 기울기가 1인 건 알지만 y절편은 모르니까 Q 이렇게 놔보자.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았어? 그치? 둘이 갖다 두신 다음에 판별식은 0이다 드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 녀석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과 x 더하기 q가 서로 갖다라 두시고 넘겨주시게 되면요, 0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q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니까 q가 얼마가 돼? 그렇지, q가 12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한번 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x 더하기 p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는 0이 되겠죠. 그럼 p가 얼마가 돼? p라는 그 녀석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p값, q값 다 구했지 지금. p를 썼네요. 아무튼 그러면 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교점마저도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 다음은 연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특이하게도 마름모라는 도형 안에서, 아니죠, 마름모 위에 있는 점에서 이르는 거리에 뭘 묻고 있어? 그렇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콤마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히 보이셔야 되는데, 잘 봐. 언제 최소가 될까? 그치? 여기에 있는 선분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얘가 최소. 그럼 최대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최대는 제일 멀리 뻗어나가 있는, 즉 요 점에 대해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보세요. 최소는 너무 당연한 거고, 최대를 봤을 때 얘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연결해보자. 그러면 점 P에서 내가 이 직선을 향해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근데 내가 내린 이 거리는 저 직선을 향한 최단 거리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어때?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점점점 커지는 거 보이니? 점점점 커져. 커지다가 언제가 마지막이야? 그치? 요 꼭지점, 여기 점에 오는 순간이 가장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주황색 선분일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12번 볼게요. 12번은 그림에서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잘 수정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하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다시 그릴까? 조금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게 바뀌었어. 여기가 px1,y1이고요. 여기가 qx2,y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rx3,y3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점이 x4,y4가 돼요. 얘네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족건 요 멘트가 되게 어색할 수도 있거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얘가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모양이 뭐가 있을까를 추측해보면 뭐가 있죠, 이거? 그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했을 거야. 저 직선의 일반형에다가 좌표를 대입했네? 누가 있죠?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일부분이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를 분석을 해볼게. 내가 점 P에서 직선 L을 향해서 거리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그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AX1 더하기 BY1 이렇게 썼었죠. 어때?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똑같네. 결국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거리 찾는 거야,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쭉 써봅시다. 그래서 나 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쵸? AX1 더하기 BY1 여기 2네요. 2 이렇게 돼 있죠. 2 다음에 BY1 다음에 AX2 더하기 BY2 암타 AX2 더하기 BY2 AX4 더하기 BY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요 AX2 더하기 BY2 이거 요 녀석들, 노란색으로 친 녀석들은 결국 뭐죠 지금? 이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 요만큼. 오케이? 마찬가지로 AX3 더하기 BY3 요 녀석은 뭐 의미하는 거죠? 그쵸? 요 거리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AX1 더하기 BY1은 뭐죠? 얘는 0이에요, 0. 0일 수밖에 없어. 얘는 0이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AX4 더하기 BY4는 뭐죠? 요 거리예요, 요 거리.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L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평행선이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어? 그치,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 절대값인데 0이야. 얘가 제일 작아야겠죠. 0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보라색 저 길이가 노란색보다 짧단 말이죠. 그러면 긴 거 2개 곱한 거 vs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니까 누가 더 길 수밖에 없어? 다가 길 수밖에 없겠지. 아, 그래서 순서를 써보면 나는 0으로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은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를 보고 문제에서 제시된 그 녀석을 보고 내가 저 녀석을 뭘로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지? 를 연동시키면서 가는 게 중요했다. 자, 이렇게 레벨 2 2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다면은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담당하신 선생님께 질문해도 괜찮으니까요. 꼭 보고 피드백 잘 하도록 합시다.